그러니까 민족주의란 뭐냐? 이 그림을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무슨 깃발도 있고 사람 모양새도 달라요. 그렇죠. 독일 깃발도 있고 터키, 프랑스 다 있습니다. 아하, 자기네 지역 내에서 성을 쌓고 사는구나. 자기들만의, 자기 민족만의 어떤 영역 표시를 확실하게 해서 그 안에서 산다. 근데 사람들 얼굴 표정이 어때요? 눈을 보니까는 다 화난 앵그리버드입니다. 자기 영역 내에서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과는 성을 쌓고는 이겨먹으려고 드는 뭐 그런 모습들을 표현을 했네요. 그렇죠. 어느 한 지역에 사는 일군의 사람들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역사를 지닌 채로 동질감 혹은 외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자기네들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의 주장을 우리가 그냥 민족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이 그림은 뭐 같아요? 우가자가 우가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와이의 그 마오리족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민족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 작은 개념으로 종족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죠. 부락이 모여서 종족이 되고 그 종족이 또 커지면 민족이 되고 그런 어떤 그 상위 개념으로 점차적으로 커나갈 겁니다. 이 사람들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체형밖에 없어요. 이 종족의 체형을 보고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취향이 되게 다부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부지다, 투사 같다, 전사 같다, 옆에 있는 부족하고 싸워도 안 밀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지금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월한 우리 종족 대단해. 우리 안 밀려. 우리 자랑스러워. 뭐 이런 생각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이 모아지면 우리가 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요. 그래서 종족주의. 우리가 최고야. 우리 싸움도 잘해. 경제 활동도 왕성해. 부유해. 그뿐이야. 우리 지적 수준 높아. 문화를 즐겨.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종족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심지어는 키우려고 드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종족주의자,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위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역향 종족주의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역향 종족주의. 역향 뭐지? 반대 방향을 향한 종족주의예요. 그럼 뭘까요, 이제? 기존의 종족주의하고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대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자기 종족을 좀 배제시키는 주의예요. 자기 종족을 배제시킨다. 무엇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거죠? 다른 종족으로부터 다른 어, 종족은 좀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기 종족은 배척시키는 주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조선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종족주의는 우리가 최고야. 자부심, 우월감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근데 반대를 간다니까 뭐예요? 우월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린 왜 이렇지? 자조적인 거네요.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다, 부족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한 그 역형 종족주의에 빠져들어서 자학적 열광이래요. 그러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그게 정상화되면서 중국에 민족주의가 생겼대요. 그럼 아직 이제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역향 종족주의의 자학적 열광? 이건 무슨 표현일까? 선생님이 그래서 다음 장을 하나 더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림. 사람 누구 같아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이 코스튬이 멋있는데. 중국의 30년대 출가 루신이에요. 노신이라고 하죠. 노신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상하이에 가면은 그 유명한 우리 민족하고 관련이 있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이 홍구 공원이라고 홍커 공园
들어봤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윤봉길 의사가 폭탄 투척해서 일본 육군 중장 등등을 죽인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홍구공원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 노신의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작품들이 쫙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한글본도 나와 있습니다. 이 루신이 쓴 작품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 사람의 민족성, 사고방식, 의식을 좀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루신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병환을 앓았어요. 그래서 루신이 매일같이 아버지를 그렇게 병구안을 했는데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이 어린 루신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나는 이렇게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좀 고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의대 예과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늘의 뉴스 뭐 이런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는 뭐냐면 일본이 이제 막 대동아 전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기 전에 만주 쪽을 침략을 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러일 전쟁을 막 일으키고 막 이러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1905년이에요. 1910년이 되기 전 그 무렵에 하여간에 그걸 본 거예요. 비디오에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중국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둥에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온통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경하고 있는 거죠. 일본군 병사가, 야, 이거 간첩이었다. 우리 정보를 저 러시아에게 알려진 간첩이어서 우리가 처형한다. 그 이제 사형 집행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랑 같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일본인 학생들이 막 박장대소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봐라, 우리 대단하다. 뭐 자기네들 잘났다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루시는 반대였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포 하나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 처형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민족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사람 지금 아무도 입 하나 뻥끗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 민족 어떻게 된 거지? 썩었구나, 정신이. 안 되겠다 하고 그날로 작심을 하고 돌아왔어요. 귀국을 했어요. 돌아오면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환부를 돌보는 의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민족의 머리, 사고, 사상을 바꾸는 그러한 의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의 의식을 개조하려고 하니까 이제 메스를 내던지고 펜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다음부터 펜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한번 대보세요. 루신의 작품, 정전 알고 있습니다. 뭐 광인일기 등등 많이 있는데 아큐정전이라고 있어요. 아큐정전은 아큐라고 하는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큐가 영어 대문자 알파벳 Q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치우라고 읽어요. 당시 사람인 루신이 왜 여기에다가 아큐 할 때 Q를 썼는가 하면 question, 의문스럽다라는 의미로 붙였다라고 이제 평론가들이 평가를 나중에 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그 작품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에요. 바닥에 뒤로 결박당하고 있는 이 사람 있죠? 뭔가 뺏기고 매맞은 사람 같잖아요. 이 사람이 아큐예요. 이 둘은 뭐냐면 거렁뱅이에요. 평소에 아큐가 이 둘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저 두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야? 거지 같은 놈들이네. 이러고서 개무시를 했는데 이날 이 둘한테 아큐가 엄청 두드러 맞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평소에 만만하게 보이는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이 작당을 하더니 나를 두드러 팼어요. 나 엄청 맞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할 것 같습니다. 분해요, 그렇죠? 억울해요, 분해요. 내가 졌어요, 슬퍼요, 비참해요. 이렇죠? 네. 이런 감정이 이제 복합적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네. 어떻게 저런 놈들한테 맞을 수가 있었던 거야. 아, 억울해. 죽겠네. 막 분통 터질 겁니다. 그런데 아큐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머릿속으로 자식들, 니들은 나를 지금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 내 속에는 아주 힘이 없는 나약한 아큐가 또 있거든. 니들은 기껏해서 개를 두드려 패고 이겼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난 니네들한테 안 진다니까. 내가 왜 져? 이런 벌레 같은 놈들. 이러고 씩 웃어요. 이걸 평론가가 또 루신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정신승리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두드려 맞았잖아요. 자기 피 나잖아요. 다리 부러졌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겼대. 어떻게 이겼어? 내 정신적으로 다 이겼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패배, 부족함 이런 거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 어떤 핑계거리를 대서라도 난 안 졌어. 내가 왜 너보다 못해? 그냥 혼자 정신적으로 만족해야 하는 거. 그걸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승리법이라는 말로써 중국인의 나약함, 이걸 지적을 한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바꾸자라는 거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1919년이 되면 중국에 이제 대학생들이 생겨나고 지식인 계층들이 커나갑니다. 그러면서 1919년 5.4 운동이 일어났죠. 5.4 운동에 의해서 지식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이제까지 헛살았다. 우리 부족했다.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학문 문화가 알고 봤더니 서구 세력에게 밀린다. 우리 지금까지 뭘 숭상했냐? 유학, 유교, 육아 이거였잖아. 공명의 도를 떠들었잖아. 이거 다 갖다 버려. 지금 뭐가 필요해? 서구화가 필요해. 어느 정도 서구화?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든 것을 우리 사고방식, 생활 이거 전부 다 서구화해야 돼. 서구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런 서구화를 주장하던 그 전통적인 그 사고, 즉 우리는 못났네. 서구가 잘났네. 이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종족주의는 뭐였어요? 우리 대단해.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역향은요. 아, 우리 못났네. 이거죠. 1919년대에 중국인들이 바로 그런 역향 민족주의에 빠져들었었는데 그게 다시금 튀어 올라오면서 개혁개방 이후에 튀어 올라와서 아, 우리 왜 이렇지 하다가 반전이 일어난 거죠.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 우리 한번 바꿔봐야 되잖아. 우리 한번 세상에 차이나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용수철을 스프링을 누르면 쭉 들어갔다가 언젠가는 팍 튀어오른다라고 하죠. 자학적으로 자기 우린 못났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못난 채로 끝날 거야.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하고 튀어 올라오는 그런 민족주의 의식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80년대 역향 종족주의가 생겨났다가 이 80년대라고 하면 78년에 개혁개방이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네. 바깥 세상이 더 넓은 애하고 문을 확 열어 제껴 봤더니 어우야 정말로 자기네들은 문화대혁명 10년 동안에 뒤로 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하고 한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음을 느꼈거든. 그러니까 아 우리 못났구나. 이걸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네요. 그렇죠. 자 중국의 이제 특히 90년대 이후에 대중민족주의가 생겨난 것은 이런 그 이전 10여 년 전서부터의 어떤 사회 저변에 흐르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 이런 게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90년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드디어 10년 넘는 경제 개혁 개방을 통한 성장, 힘을 갖추게 된 뭐 그런 게 작용했겠구나. 우리 감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중국은 민족주의가 필요한가? 만약에 중국의 민족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왜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 민족주의를 뭘 한다라는 거지?
민족주의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도모하기 때문에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다. 그런 의식이 중국인에게 필요하다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생각을 다들 정신 상태를 그렇게 무장을 해서는 무엇을 도모할까요? 중국인들에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생각, 사상, 정신을 갖게 하면 그걸로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얘기죠.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이야기를 하면 중국몽을 실현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단순한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광장에 풀어놔 버리면 자유를 만끽하는 개인들에 불과한데 이들을 만약에 묶어 세울 수 있다면 자 우리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힘을 모읍시다라고 하면 그 힘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지식인이라거나 혹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정 정도의 민족주의는 지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민족주의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확대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세계 최정상에 도달하려면 이게 꼭 필요하다. 이제 서서히 중국의 대중민족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